20일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 장모님과 저축은행이라는 M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제가 지난 8월 31일쯤이었죠. 윤석열이 수사관 좌천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라는 영상 컨텐츠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노덕봉 씨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MBC도 다룬 것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하늘한 추모공원의 사업을 위해서 2009년에 노덕봉 씨는 이 신한저축은행에서 이 시공에 필요한 120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신한저축은행의 박순석 회장은 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 금액의 10%인 12억 원을 대가로 주게 되면 그때 해줄게.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그 일부를 대가로 이제 돌려받는 소위 대출 꺾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커미션을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시공사 대표는 신한저축은행에서 10%를 달라고 하니 이 대출금을 받으려면 줘야 한다라고 노덕봉 씨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노덕봉 씨가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논의 결과 10%는 좀 과하다. 뭐 한 50억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10%를 줄 수 있겠지만 100억 원대라고 한다면 10%는 과하다. 그래서 그 가격을 깎기를 원하면서 비용을 낮추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끝에 10억 원의 커미션으로 결정을 해서 대출금을 전달받기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금을 받고 난 한참 뒤에 신한저축은행과 사업 이권을 가지고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노덕봉 씨는 2015년에 검찰에게 이제 수사를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자금의 흐름들이 포착이 된 거죠. 2009년 당시 추모공원 이 법원 통장 내역을 보게 되면 5월 19일에 신한저축은행에서 좀 전에만 했던 120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석재공사업체에 6억 원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20일 뒤에는 납골당 시공업체로 5억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총합 11억 원의 돈은 공사 대금으로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공사 대금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간 11억 원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황당하게도 11억 원은 추모공원 시공사인 이 정은건설로 넘어가게 되고 그 뒤에 다시 정은건설에서 신한저축은행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노덕봉 씨의 주장입니다. 이 돈이 신한저축은행 대출팀장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 대출팀장이 박순석 회장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비자금 5억 원을 챙겼다라고 하고요. 당시 이러한 자금의 흐름의 주요 인물인 납골당 시공업체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추모공원 시공사 대표, 그가 공사를 계약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위해 납골당 시공업체 대표는 추모공원 이 시공사 대표에게 그 공사를 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줄게 라고 결정을 짓게 되죠. 근데 바로 이 통장에 5억 원의 비자금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 5억 원 중에 4억 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즉 소위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보여지는 정황이 확인된 거죠. 그리고 이런 정황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이 있는 검찰의 수상한 움직임은 바로 이 차명 계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있었는데요. 납골당 시공업체 대표가 진술을 하기로는 검찰 의정부지청에서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검찰에게 자기가 차명계좌 만들어줬다라는 사실을 모두 이제 밝혔는데 검찰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에 추후 추가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를 요청했던 진정인들은 모두 그 당시 검사와 수사관과의 그 대화 내용을 이제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검사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통장을 조회해보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수사관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한저축은행 대출팀장 신모 씨의 통장으로 자금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다. 헌데 이와 같은 불법 차명 거래는 그 자금의 흐름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고 이를 검찰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요, 검찰의 이 박순석 신한저축은행 회장의 비호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들의 부실 이 대출 사태에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리면서 당시 저축은행 오너들이 이 다수가 이제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는 구속 기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한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금감원에서 3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혐의로 고발된 내용이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박순석 회장과 천안 박모 대표이사를 빼고는 그 아래 간부들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었죠. 도대체 검찰의 박순석 회장을 향한 이토록 아낌없는 사랑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이에게 2013년 도청동 땅을 구입하는 자금 48억 원이 필요했는데 신한저축은행은 이를 대출해줬을 뿐 아니라 3년 사이 무려 126억 원을 대출해주고 2013년 당시 그 어떤 이가 300억 원의 예금이 있다라고 하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이 신한저축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매우 중대한 사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저축은행은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그 어떤 이의 딸이 열게 된 미술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자 역할을 해주었던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이가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기에 검찰은 박순석 회장에게 무한한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의 모든 불법 행위들은 검찰에 의해 깜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덕봉 회장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녹음 파일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억 원이 입금된 그 다음 날 이 석재공사 업체에 6억 원이 들어가고 20일 뒤에는 납골당 시공업체에 5억이 빠져나갔는데 이 돈이 추모공원 시공업체인 그 정은건설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 신한저축은행에다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걸 처음에 어떻게 아시게 됐던 거예요? 이영직이 그렇게 그랬죠. 이영직이 그 정건설 이영직이 이사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저 핵심 멤버가 돈 10억을 댄 그 저 이동훈이라고 있어요. 도로공사 하는데 그 사람 주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10억 대면서 주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그 원래 신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45억 대출을 해가지고 책임준공을 이영직이 하기로 했어요. 책임준공을 안 하고 책임준공을 못할 시에는 모든 손해배상을 물겠다고 이영직이 장담하더니 책임준공을 안 하고 공사를 중단해버려요. 공사를 중단해보니까 1년 만에 저 신한은행이요. 그 조은행 신한은행에서 45억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았는데 그 안 하니까 대출 연장이 안 되잖아요. 연장이 안 되니까 공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이영직이 사업 약정을 달도록 하자고 그래요. 금상공은 대표이사를 자기 와이프 앞으로 달라. 그러면은 자신이 하겠다. 대출 받아서 공사를 다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저축은행에서 150억 승인이 난 게 있었거든요. 꼭 신한에서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들하고 많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제일 믿을만하고 이자도 싸고 저기하다가 바로 거기는 해준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자고 승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대출을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축은행 대출이 모두 10%씩 저 컨비션이 나간다는 말이요. 그럼 120억이면 12억 아닙니까?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이사거든요. 그 10억은 많다. 많은 돈인데 50억이나 이런 거 할 때 10% 나가지 100억 이상 주는 거는 너무 많다. 10억만 하자 해가지고서 이제 두 번 2005년 12월경에 최초로 만나고 또 두서너 번 만나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재단법인의 대출을 하려면은 그것이 지금 한 번도 방송 안 나갔습니다. 재단법인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경기도청과 관할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고 불법 대출로 2번을 했어요. 신한저축은행에서. 그거는 금강원에서 고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강은 고발을 안 해요.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또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즉 변호사 법무법인 다원이라고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정민성이가 그 재단법인의 이사로 들어가면서 제 사건을 전부 맡아서 하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근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변호사법 31조 32조 위반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사로 들어가면서 제가 맡겨놓은 서류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안 돌려줘.
재달 내가 사온 16억 4천에 사온 그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도장 찍어서 하는 거. 네. 그것도 안 돌려주고 6억 4천에 산 것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6억 4천짜리를 찾았어요. 검사가 협조해줘가지고 그것도. 네네. 찾았는데 그 16억 4천짜리 아직도 못 찾고 있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형 5년을 받았는데 그 서류가 없어가지고 무죄로 나와요. 무죄로 나오면은 검찰은 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항소도 포기해버려. 그리고 또 이제 양주 경찰서에서 인지사건으로 기소 의견으로 올려요. 네네. 근데 피의자들끼리 저는 주인은 빼버리고 네. 피의자들끼리 대질해가지고 불기소 처리 보내고 이게 아. 이곤현 검사. 그래서 송파 경찰서에서는 이거는 대질할 필요도 없다. 증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해서 동부지검으로 올렸어요. 네. 그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기소 중지로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네네. 불기소 해버려요. 거기에 누구의 백이냐 윤석열이 아니면 또 그래서 이제 고등검찰에 항소를 했더니 거기서 또 재수사 요청이 나와요. 네. 재수사 요청했는데 또 불기소를 해요. 거기 법무사까지 회유해가지고 헝걸러에서 딱 나와서 법무사하고 나하고 대질 또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윤석열 장모를 네네. 횡령으로 고소했고 그 내연남을 변호사법으로 이걸 저놈들을 다 구속시키고 찾아준다고 네네. 해서 변호사법으로 경찰청에 네. 청에 광역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수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른 정상적으로 때와는 다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질질 보시고요. 끌고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또 시원찮고. 윤석열 장모와의 연관성이 아주 분명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회장님께서 장모 알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장모인지 알게 된 거는 김충식이가 이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MVP 거기 총회장을 했어요. 네. 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네. 동창회 회장을 하고 제가 수석 부회장을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최원순이를 소개받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내연남으로 있었어요. 네네. 내연남으로 있었고 그 내연남으로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한 10몇 년 동안. 네네. 10몇 년 동안 친하게 다니면서 같이 콘도도 가서 놀러 가고 그러면은 김충식이는 최은순이하고 같이 방에서 자고 나도 따로 자고 뭐 이렇게 하고 무료 변론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부장판사님 출신. 네네. 손평업 씨라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목회하면서 없는 사람들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변론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목사니까. 네네.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내 사건을 보더니 이제는 고등법원도 없어지고 대법원도 다 이 나라 법이 없어졌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 검찰이고 뭐고 이 나라는 법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틀 동안 식사를 안 하고.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알게 된 시점은 시공사 업체 대표인 이영직을 통해서였는데 최초에 이 시공사한테 이제 책임 준공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책임 준공을 하겠다라고 했던 업체가 공사를 계속해서 미루더니 대출 기한이 다가오자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결국 이사회 결정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으나 그 비용마저도 공사 비용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을 만드는 것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모 최은순을 이제 이 노덕봉 씨가 알게 된 배경은 내연남 김충식이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동창회 회장이었고 자신은 수석부회장인 그 관계로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최은순을 소개받았고 아무튼 이렇게 이들 간의 이 친밀한 관계가 무려 10여 년 동안 뭐 함께 여행도 하는 등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이였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검찰 수사는 여전히 수사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고 이를 뭉개기 위한 작업을 치는 느낌이 여전하다. 벌써 이전부터 자신을 변호해왔던 변호사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나. 검찰과 여러 기관들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그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의해 자신은 손쓸 방도가 없었다라는 점. 모든 것이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 김충식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윤석열과 그 일가 그리고 악의 카르텔 집단이 이 죗값을 치르는 그날이 머지 않았으면 제가 항상 강조해왔지만 이 노덕봉 회장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수사를 뭉개는 그들의 움직임은 활발한 상황입니다. 저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진보 유튜버들이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그 스피커들만의 역량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인 면이 있죠. 결국 보시는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을 공유하는 것뿐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 사실을 알리는 역할의 그 필요성이 분명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지금 노덕봉 회장님께서 공수처TV 노덕봉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수사 중인 내용과 이 사실관계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